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백석센터 우리 식구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금년에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백석센터는 이제 환경 변화가 좀 있었는데 참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우리 박재곤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렇게 협력하고 팀워크가 잘 돼서 업무 수행을 잘 하고 계시다고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참 수고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4사분기 교육이에요. 이 금년도에는 이제 그 연초에 그런 대형 사고가 많이 났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전교육은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데 재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몸을 다치지 않고 우리 생명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부들 이제 바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바쁜 중에도 이렇게 이제 1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기 이제 교육에 참여를 하셨는데 기왕에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하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가지고요. 오늘 이 1시간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적극 호응해 주실 거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우리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리 체력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국내에서는 친절한 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의 기반을 닦은 조중훈 씨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중훈 씨는요, 청년기 때, 20대 중반 청년기 때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털어서 모아가지고요, 아주 낡아빠진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청소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이제 그 영내 청소를 맡아가지고 청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어다가 하치장에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기 때부터 아주 주변에 친절해가지고 칭찬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칭찬으로 이렇게 친절로 이런 이제 기적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천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면서 오다 보니까 경인국도에 길가에 고장난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그 아마 여성분이 이렇게 이제 쩔쩔매고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장난 차 뒤에다 갖다 이 화물차를 갖다 세워놓고요.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외국인 여성인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잘 가던 차가 여기서 고장이 나서 차가 멈춰섰는데 지금 어쩔 방법이 없다.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이 차가 아주 새 차고요. 외제차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외제차, 새 차가 흔치 않을 때인데, 근데 이제 연료 공급 계통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데 한 2시간 가까이 막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시동 걸고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냥 2시간을 맞고 옷을 다 버려가면서 애쓴 이분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이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제 봉투를 건네려고 하는데 저 봉투 안 받습니다. 이 정도 친절은 우리가 보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제 마침 그 꼼을
화물차를, 꼬물자 화물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제 날마다 고장나서 날마다 고쳐가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좀 봐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이 차 정비해서 고쳐가지고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저 돈 안 받고 그냥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마운데 연락처라도 좀 이렇게 은인한테 제가 연락드릴 수 있게 연락처라도 하나 달라 그래서 이제 명함을 하나 드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아, 그랬는데 다음 날 그 여성분께서 남편을 모시고 바로 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아, 어제 우리 아내가 그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내가 인사차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분이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어제보다 또 두꺼운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받으라고 막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건네드리는데 이분이 나 이 명분 없는 이런 돈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거저 뭐 베풀을 수 있습니다 해가면서 절대 이제 돈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고마워서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길이 없냐? 필요 있는 거 없냐? 그랬더니 이제 딱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게 미군 부대에서는요, 그 내용 연수가 되면 부자나라니까 내용 연수가 딱 되면 이 폐차 불화를 하는데 거기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좀 그 헌차를 이렇게 이제 그 낙찰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수리해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그랬더니 그 기회만 주시면 된다고 했더니 그건 일도 아니다.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서류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우리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불화할 적에 그 불화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거기 이제 경쟁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불화 받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화하는 정기적으로 그 이제 폐차 처분하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얼마에 이렇게 이제 낙찰 받고 해가지고 거기 내용 연수 돼서 버리는 차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꼬물자보다 훨씬 더 차가 성능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싹 정비를 해가지고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화물 운송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놀라운 그 친절을 베푼 데서 온 놀라운 그 기회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조중훈 사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고기가 물을 만났어요.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화물 물동량이 갑자기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도 성장을 하게 됐고요. 또 월남전 일어나면서 월남전에 군수물자 수송하는 것까지 맡아서 열심히 이렇게 실어 날랐고, 그리고 이제 항공 사업에도 진출을 했는데 항공 관광 사업이 그냥 또 가파르게 성장을 하니까 여기 이제 한진그룹, 여기 이제 대한항공, 여기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가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한진그룹은 이제 재계 서열 14위예요. 우리 국내에서 재계 서열 14위까지 이렇게 이제 랭크돼 있고, 친절을 베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인연이 발판이 돼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조중훈 회장은 돌아가셨고요. 지금 현재 그 아들 거쳐서 손자와 손녀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 그 회사의 창업주가 이렇게 이제 친절 하나로 그런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런 친절로 인한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가 조중훈 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백석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백석센터 가족들도 이런 친절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친절로 인한 기적이 우리 백석센터 식구들한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실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김기분 여사님 박수 쳐주시고 이 복을 받으세요. 친절로. 네, 고맙습니다. 고객응대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행동 5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거 절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무관심,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책임,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예의,
무례하게 행하는 거 안 되겠죠? 그리고요, 무표정. 무표정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무성의 한번 보겠습니다.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요. 제가 최근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사건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 이제 그 마을 버스에 사장님이 우리 친절한 버스를 운행해 봐야 되겠다고 기사들한테 모든 손님 한 분 한 분 이제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사장님이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억지로 이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핸들을 잡고 앞에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손님이 한 분 한 분 탈 때마다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앞만 보고 멍하니 앉아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보기엔 이건 인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의 없이 인사하는 거 누가 인사로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도 반응 없이 그냥 쓱 보고 지나쳐 가는 거죠.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손님이 다 인사하는 대로 반응이 짝짝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분 한 분을 눈을 맞추고 이렇게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직접 이렇게 면 보고 인사를 하면은 인사 분명히 서로 상호간 인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무관심이에요. 내가 이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어떤 조직과 부서가 회사가 입주해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여기 방문하는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바로바로 관심이 있으면 좀 안내가 가능한데 이 관심이 전혀 없으면은 10년을 근무해도 뭐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 지금 여기 오늘 참여하신 우리 백석센터 식구들 전부 다 과거 청년기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상대자 만나가지고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배려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 마음을 얻어가지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 열정을 지금도 이렇게 살려서 관심 있게 살피고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내 책임을 어디 무관심을 어디까지 두면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효과적으로 돌아갈지 거기 생각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관심 있게 살피면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관심 있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무책임이에요. 정말 책임 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아주 드물게 무책임하게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요, 실제로 KT 건물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제가 업무가 있어서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보면은 아니, 이 경비실에서 먼저 살피고 그냥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또 코로나 확인도 하고 마스크도 썼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냥 이 스마트폰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기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말 안타깝고요. 그러고 이제 지나쳐가도 모르니까 본인이 그런 실수를 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내 근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취미 활동이나 정말 다른 데 정신 뺏기는 일 없도록 업무에 집중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무예의, 무례하게 행하는 일이 있어요. 에이, 우리가 그런 일 없죠. 우리는 무례하게 절대 안 합니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시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생겨요.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줌으로 연결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건물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막 1시간 반, 2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어느 빌딩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 먼저 쫓아가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좀 보는 동안에 요 문 바깥에 화장실 담당하시는 여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막 이제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빨리 모이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대답하는 게, 그 대머리 교수 왔대? 그러니까 이제, 몰러 왔으니까 오래겠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 문 열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가서 그냥 마주치면 서로 민망하니까. 응? 그 나가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가 아주 그냥 뭐 교육받으러 가야지 뭐, 오래니 가야지 뭐. 아주 우선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 보이는 사람도 더 존중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예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표정이에요. 이렇게 교육 시간에 참여를 해주시면, 이렇게 서로 밝은 얼굴로 좀 호응해 주시고, 우리 저 일산 빌딩의 김정근 반장님은 늘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좋은 긍정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 김기분 여사님도 많이 이제 기분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을 했는지, 그냥 뭐 표정이 웃는 얼굴도 아니고 그냥 화난 얼굴도 아니고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강사도 좀 힘들어요. 강사도 이게 좀 재미있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좀 재미있다 느끼면은 좀 웃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끝까지 그냥 오기로다가 표정 안 바꾸고 끝까지 이렇게 노려보면서 있으면 강사도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적극 호응해 주시는 거를 표정이 살아있는 걸로, 고객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과 이렇게 표정이 살아서 이렇게 이제 반가운 얼굴로 친절하게 서비스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객 응대할 때 기본적인 수치 요 5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성의 있게 대처하고, 관심을 보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요. 예의를 정확하게 지키고, 표정도 좀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시는 걸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청소 중인 복도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이제 급히 막 뛰어가다가 이 청소 중인 바닥에 물기에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을 크게 다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복도 같은 통행로에서는 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물기 같은 게 있다. 이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거 빨리 제거를 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복도 청소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면은 위험 안내 표지판을 미리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안전 수칙은 복도에서 청소할 때 작업 전에는요, 이런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복도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은 미리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즉시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밝기를 조명을 잘 확인해서 밝게 비추는 거, 전등이 끊어지거나 고장났을 땐 빨리 고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요, 복도 청소할 때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면 안전하겠죠. 그리고요, 락스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락스 같은 화학물질은 그냥 이렇게 이제 청소하는 그 청소 뭐 비누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화학약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때 이게 락스물이 튀면은 눈에 들어가면은 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손도 피부에 닿으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보호장갑을 끼고요, 보안경을 착용을 하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꼭 착용을 하셔야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제 사례 두 번째는요, 계단 통행할 때 넘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중상 사고가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는 흔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은 계단에서는 뛰거나 이런 불안전한 행동에서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무거운 거 운반할 때는 앞이 잘 안 보이거나 몸의 균형이 안 잡혀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단 청소할 때는 이 작업 자세를 이렇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안정한 자세로 하거나 뒷걸음질 치면서 내려가면은
헛디뎌가지고 굴러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계단에서요. 그리고요, 이 조명시설이 부족할 때 계단은 컴컴하면 더욱 안 되거든요. 계단에 전등이 끊어지거나 고장났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안전난간 설치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해서 계단 끝부분에 고무 패드 같은 걸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되고요. 계단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기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바로 제거를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뭐 통 들고 가다가 거기서 기름기나 물기 같은 거 흘려 있으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 작업 중에는 작업자 외에는 여기 출입이 안 되는 걸로 그냥 딱 막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작업 장소 입구에다가 출입금지, 청소 작업 중, 미끄럼지 이런 것 중에 필요한 거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고요. 계단에서 이제 헛디딤 사고 이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면서 하셔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완전히 돌아서서 확실하게 계단을 내려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개인보호 장비 이거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화, 미끄럼 방지와 보호장갑 이런 거를 필히 착용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통행에 충분한 이제 이 전등 확보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해야 돼요. 이거 하고 나서 장시간 막 이렇게 계단에서 이거를 불안정한 장세를 하고 나면은 뭐 담이 절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를 미리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청소하는데 필요한 그 물통이나 이런 거 무거운 거 운반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분명히 작업 전후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시고 또 끝난 다음에 몸풀기를 해주셔야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로 유명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마나 사람들 승질이 급한지 10층을 눌렀으면 닫힌 버튼을 3번, 4번 막 눌러가지고 여기 눌린 버튼이 여기 열린 버튼은 한 번씩만 누르는데 여기는 3번, 4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많이 망가진 게 딱 대비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는요, 음식 배달에서 표시가 납니다. 우리는 음식을 딱 주문하고 30분 넘어가면 너무 늦었다고 주문한 거 취소하겠다고 그러고 그 주문한 거 음식값 못 주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때를 쓰기 때문에 자, 이제 주문을 받았어요. 음식 만드는데 15분, 배달하는데 15분 내에 배달하려면은 막 서둘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 그냥 자동차 사이를 막 요리조리 비집고 다니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 오토바이 때문에 이 승용차 운전자도 깜짝깜짝 놀래고 사고 나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 전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게 요거 있는데요. 전 세계 그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갈아타려면은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요, 눈치 빠르게 한국 사람만 따라가는, 틀림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지름길로 빨리빨리 이동하는 걸 잘해요. 눈치 빠르게.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서둘러서 이동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 한국 사람만 있는 승질급한 사건인데요.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그 뭐 밀크커피 선택을 딱 했으면은 이 커피가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승질급해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커피잔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끓는 물이 떨어지면서 튀어가지고 여기 화상을 입어가지고 피부과에 여기 화상 치료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커피 자판기에 손 넣고 기다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요, 한국 남자들한테서만 나오는 증상인데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볼일 보는 장소 가기 전에 미리 성질 급해가지고 이 자크 먼저 내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요. 나올 적에는 이제 자크를 올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나오면서 올리다 보니까는 그
옷 헝겊에 찌엉겨 가지고서 이 자크가 미처 안 잠기면은 그 소중한 거를 내놓고 그냥 밖에까지 막 나오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남자들만 승질급해 가지고 이런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운전하다가 로타리에서 이제 신호가 빨간 신호니까 딱 섰어요. 조금 있다 이제 초록색으로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딴 생각하느라고 미처 출발을 못하고 3초만 지나면은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초긴장의 연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은 속도의 경쟁력이 돼가지고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 전 세계 최고로 가난한 최빈국에서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속도의 경쟁력이 이제 좋기는 한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여기 이제 와우 아파트는 이제 52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제가 이 동네에 살았었어요. 이 와우 아파트 여기는요. 그때 처음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막 아파트를 그냥 하면 된다. 안 되면 대기하라 막 밀어붙여가지고요. 막 초고속으로다가 이걸 강행을 해서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가 이런 문제를 또 가져온 거죠. 여기 삼풍백화점. 이거는 이제 27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삼풍백화점은 지을 때부터 졸속으로 강행을 해가지고요. 지면서 설계 변경하고, 지면서 추가 증축하고, 지면서 추가로다 그 위에 장비를 설치했다가 막 옮기면서 금이 쭉쭉 간 거를 그냥 백화점 영업을 하다가 우르르 무너져가지고요. 천여 명이 다치는 사고 나고 생명을 잃는 이런 사상자 천여 명 나오는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금년도 초에 광주 학동 건물 철거하다가 이게 막 붕괴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가지고요. 여기 이제 1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거는요. 건물을 철거할 때 위에서부터 이거를 깨서 이렇게 밖으로 실어내가야 되는데 이거를 공사를 쉽게 하느라고 밑에서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가지고서는 통째로 우르르 무너지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버스 정류장을 덮쳐가지고요. 지나가던 버스가 크게 피해를 당했었어요. 또 하나 아파트를 짓는데 너무 빨리 서두르면서 지어가지고요. 한꺼번에 막 이게 네미콘을 부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여기 사상자 6명 발생을 했어요. 여기 맨 위에 층에 이거를 다 이렇게 치고 나니까 이게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야 이거 무너지는 것 같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대피를 해가지고 이제 무너져 내릴 적에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대피를 했는데 6명이 그냥 그대로 거기에 이제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사고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제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OECD 주요 국가 중에 산재 사고 사망률이요 2.6명이에요. 10만 명당 2.6명인데 우리나라는 이 평균치의 3배로 높아가지고 전 세계 1등이에요. 좋은 일로 1등이라 해야 되는데 산재 사고 사망률이 1등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5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이걸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예요.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하라 이래가지고 거기 정승판서들 모아놓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한 그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너무 승질급해가지고 서두르고 빨리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선조들은 이런 속담도 있어요. 빨리 먹은 콩밥 화장실에 가서 보라고. 응? 음식을 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서둘러서 급히 먹어가지고 그냥 밥 먹고 나서 체한 것 같다고 그냥 막 손끝을 따고 막 이 짓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 KT 구내식당 가보면 가는 데마다 꼭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서둘러서 밥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위장병이 다 망가지고 위장병 이거 다 이렇게 심각해요. 위장병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음식 서두르는 것보다 꼭꼭 씹어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건널목에서 발견했는데요. 여기 요런 표가 있더라고요.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간다. 30년 먼저 간다는 건 뭐예요? 아주 간다는 얘기죠. 여기 건널목에 이제 승용차가 딱 왔어요. 이때 띵동띵동 소리만 나고 기차가 안 보이면은요, 무리해서 막 이렇게 차단기 내려오기 전에 서둘러서 여기를 들어갔다가 이 철길에서 덜컹덜컹 하니까는 시동이 꺼져가지고요. 꺼져서 서 있는 순간에 기차가 나타나가지고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3분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30년 먼저 아주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빨리빨리보다 안전 제일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둘러 가지고 막 부상을 당하면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이 몸 상태를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한 이런 시도와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를 좀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가 좀 이걸 배워서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회사는 슐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스위스에 이제 국적을 둔, 스위스에 이제 본적을 둔 회사인데 글로벌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안전 문화가 아주 잘 자리를 잡혀가지고 회사 안에서 굳이 안전을 위해서 뭘 하라고 말로 안 해도 서로 그냥 이제는 눈빛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웃는 미소만 보여도 이거 뭔 얘기구나 이걸 알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이거를 지키다 보니까 직장이 아주 행복한 일터가 되고요. 이 습관이 집에 있는 가족들까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걸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안전 문화가 이렇게 딱 자리 잡으면은요,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어요. 이 회사 내부에서도 이렇게 횡단보도를 그어가지고요, 이 여성분이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가자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여기 와서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가고요. 여기 이 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춤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반갑게 안전하게 건너가라고 사인을 보내고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젊은 남성 직원이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사인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일반화 구두를 신고 이동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안전화를 신고 바꿔 신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성분께서 또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사인을 해가지고 이 보안경을 끼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분이 이제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이 작업하시는 분이 안전덮개를 설치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니까 정말 안전 작업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 손잡이를 딱 쥐고 이동을 하지요. 그리고요, 여기서 딱 마주쳤는데 이 여성분이 이 4개의 파일처를 들고 이동을 하니까 4개를 들고 이동하면은 두 손으로 들어야 되고 두 손으로 들으면은 계단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 2개를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2개를 덜어서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계단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또 이렇게 계단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이동을 하지요. 네. 회의실을 들어가는데 전원 코드가 여기 꽂혀 있으니까 이 전원 코드가 여기 깔려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코드를 과감하게 쑥 뽑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회의 테이블 중앙에 있는 전원 콘센트에다 이거를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 무거운 거를 이제 상자를 들어 올릴 적에 절대 이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자를 무거운 거 들을 적에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거를 들면은요, 이 척추뼈를 다칠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등을 바르게 이렇게 이제 그 직선으로 이렇게 등을 세워주고요, 엉덩이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손과 팔, 다리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다부지게 덤벼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안전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현관문에 깔려 있는 이렇게 이제 양탄자가 접혀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바로 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만나서 태워가지고 가는데 뒷좌석에까지 이렇게 안전띠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집에도 와서 보니까 현관에 이 양탄자가 접혀 있어요. 그래서 양탄자 걸려 넘어질까봐 이거를 이제 펼쳐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아이들까지 안전의식이 이제 돼 있어가지고 이 막내 아들이 회전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 밟고 올라서서 여기 위에 선반에 있는 과자를 내리고 싶어 할 때 이 누나는 이미 안전의식이 딱 돼 있어가지고 회전의자는 밟고 올랐으면은 움직여가지고 넘어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 있다고 위험 요인을 딱 진단을 하고요. 이렇게 이 회전의자를 이렇게 밀쳐내 놓고 탄탄하고 안전한 3단 사다리 디딤대를 여기다 놓고 이걸 밟고 올라서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과자는 선반 위에 없었고요. 이렇게 따로 준비한 과자를 이제 식구들이 같이 먹으면서 안전하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고요. 직장도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거기 근무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선진 기업의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은 선진 기업의 사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진 기업의 안전 문화가 우리 KDFS 그리고요 우리 백석센터에도 이게 잘 자리 잡혀 가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생각하기를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런 거는 여자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요. 남자도 똑같이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이런 사고를 만나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골감소증 이제 원인을 진단을 해보면은 이제 50대 이상은 남자, 여자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 대개 이제 원인은 뭐 이제 골감소증, 골다공증 여기 원인은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그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가지고 부러지거나 다칠 염려가 이제 높은 거죠. 근데 남자도 똑같이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 음주와 흡연이 완전히 이 뼈를 완전히 삭게 만들어 가지고요. 남자도 똑같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이 흔히 일어나는 데 치명률이 이게 높아져 있는데요. 이 원인을 이제 딱 추적을 해보면은 남성들의 골다공증은 치료 자체를 안 해요.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고 대응을 하는데 남자분들이 치료를 전혀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 골절에 대한 치명률이 남자가 여성의 1.4배로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나이 먹어서 50대 넘어가면은 이 뼈 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상을 뼈를 다치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칼슘제를 이게 먹는 거 필요하고요. 칼슘제를 일부러 약을 못 먹으면 이제 멸치를 갈아서 이렇게 이제 국이나 반찬에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비타민 D를 영양제로 섭취를 못 하시는 분은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쏘이면은 이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또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양제를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복용하는 거 도움이 되는데, 이 이제 낙상, 넘어져서 다치거나 고관절 나가고 뼈 다치는 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할까요? 아니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이 사람들은 1시간 경기를 하기 위해서 100시간의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8시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단 8분이라도 좀 몸풀기를 하고 이걸 한 다음에 현장에 이제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몸풀기 작업을 거의 못해요. 그냥 그 시간 맞춰서 출근하기 바쁘고 와서 이렇게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투입되고 그러는데 우리 손목 풀기 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금 한번 따로 해봐 주세요. 네. 자, 손목을 좀 풀어주시고요. 네, 한상기님 좀 같이 호응해 주시고요. 예. 덕양빌딩의 배성근 반장님 졸려오시구나. 아유, 운전 이거 손목 풀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요, 이거 유연하게 이것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손목을 풀어주시고 일을 해야 손목을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발목. 발목을 좀 풀어주세요. 발목 돌리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예, 발목 돌리기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야만 걷다가 삐끗하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손깍지를 이렇게 딱 끼고요. 손깍지를 앞으로 쭉 내밀고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예. 위로 올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앞으로. 예. 이거를 수시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셔야만 컨디션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다음에 이제 목 운동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목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목을 돌려주시고요. 네. 목을 돌려주시고요. 네. 이거를 방향을 바꿔가면서 5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 목이 부드러워야만 머리에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신경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정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엔 어깨 날개 운동이에요. 이 깍지를 껴가지고 머리 뒤에 갖다 놓고 최대한 뒤로 밀어주세요. 최대한 뒤로. 예, 최대한 뒤로 밀어주시고 한 10초 이렇게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이렇게 뒤로 밀어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런 동작을 5번 정도 하시면은 이 어깨가 완전히 풀려가지고요. 이렇게 온몸이 활성화되고 이 승모근에 단단히 뭉친 부분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엔 허리 아치 운동이에요. 이렇게 다리는 똑바로 서서 발을 이렇게 이제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이 두 손을 허리에다가 딱 얹어주고요. 허리를 최대한 뒤로 이렇게 젖혀줍니다.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허리를 유연하게 풀어주셔야만 허리를 안 다치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허리가 중요하거든요. 이 허리를 유연하게 해주셔야만 안 다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칭을 좀 틈나는 대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 월드컵에서 막 이렇게 이제 우승 트로피 가져가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국민들이 건강하고요. 국가가 부자가 되고요. 희망이 있어요. 계속 체력은 국력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국가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파서 골골골골 하는 환자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 그건 가난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체력이 국력이면서 우리 KDFS 소속 근무자들이 모두 건강하고 체력이 좋으면은 우리 KDFS 회사 기업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은 기업의 힘이 되고요. 또 우리 종사자들 모두 각 가정도 모두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체력 관리를 잘하면은 가정의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성원들이 전부 다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은 그 집안은 희망이 없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식구 수대로 전부 다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체력 관리 잘하고요. 이렇게 스트레칭도 잘해서 몸 유연해 가지고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체력 관리 잘하고 이렇게 근무할 수 있으면은 행복한 일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예. 아, 우리 덕양빌딩의 배성근 반장님, 예. 그래, 참 큰일 났습니다. 그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떡하죠? 이렇게 잠이 들어 계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생각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에 깃드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제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봉사를 17년간 했는데요. 그 상담하면서 보니까 몸에 병드니까 마음도 병들고 생각도 정신이 전부 병들어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아무래도 이번 인생 종쳤나 봐. 그냥
다음 생에 그냥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아야 될까 봐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요. 건강한 몸을 딱 갖고야만 단단하게 체력 관리를 잘해서 몸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정신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그렇게 선거운동에 강조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대통령도 하셨어요. 이분 얘기는 자기는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새벽마다 조깅을 해가지고 내가 체력 하나는 끝내준다. 아,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우리 이제 뭐 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전부 다 아주 머리 좋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자기는 대통령은 건강하기만 하면 그 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아, 그 대통령이 병 들어가지고 골골골골 하면은 전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건강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안전한 일터가 돼야 됩니다.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막 이렇게 다치거나 막 목숨을 잃거나 하면은 그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겠어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수칙 지켜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긍정의 에너지를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 그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박재건 센터장님은 늘 보면 긍정 에너지가 많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백석센터가 우리 이제 박재건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긍정 에너지가 넘쳐야지 딱 저는 이제 그 모든 센터, 모든 건물별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이제 다 체험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그 이제 그 현장은 전부 다 모든 대화가 긍정의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사물에 대한 판단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건물에 가보면 이제, 아이, 뭐 힘든 일 없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난 그, 평가만 없으면 그 말만 하겠다고 그냥. 평가 때문에 아주 그냥 나 힘들고 시달리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긍정적인 분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평가 좋습니다. 우리 평소에 열심히 하는데, 우리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 평가 때 인정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왕에 평가받고, 또 우리 기왕에 근무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담아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괜히 막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막 욕하고 이러는 사람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서로 먼저 섬기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같이 일하면서 같은 팀워크가 돼가지고 옆에 계신 분 잘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은 뭘 섬기고 뭘 도와주겠어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도움받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옆에 있는 동료가 설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예쁜 부분들을 찾아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팀워크가 잘 돼서 우리 이제 백석센터 전체가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는 뭐니 뭐니 해도 출발점은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다가 서로 대화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요. 다 같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웃는 얼굴이 아니고 찡그린 얼굴이면은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서로 대화하고 인사하고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지고요.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오늘 백석센터 식구들 모두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 제가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좀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이렇게 그 설문서 읽어보시고 적고 회신을 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만나는데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백석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독창해 주세요. 네. 백석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백석센터 최고예요. 그런데 오늘 통합 미디어 센터가 잘 접속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박형칠 소장님이 저 주선이 잘 안 됐나 봐요. 네, 제가 백석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독창을 해주세요. 네, 백석센터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재권 센터장님, 예, 우리 센터 식구들한테 마무리 말씀, 격려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처음에 조중훈 회장 그 친절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게 돼서요. 우리 직원들 모두가 그 친절이 좀 몸에 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성의, 무관심, 무책임, 무표정, 무예의 같은 이런 그 행동들이 없어지고 성의 있고 관심 있고 책임 있고 표정이 밝은 표정으로 예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그 생활을 좀 했었으면 하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넘치는 우리 백석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진짜 아름답게 웃는 얼굴들로 이렇게 좋은 직장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먼저 좋은 교육 준비해 주신 우리 교수님, 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전부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